안녕하십니까, 정 박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다른 독해 지문 갖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10번씩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읽어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봤더니 어제처럼 버벅대지 않고 참 잘 읽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은 까먹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고, 또 까먹을 때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주고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계속 이걸 쌓아가면서 주말에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그러면은 단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제 접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진행하기 전에 어제 나왔던 단어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카이, 후카사, 소코, 기주츠, 교오소, 타이카이, 단타이, 오코나오, 하지마루, 하지메루, 유쇼, 키메루, 키마루, 시아이, 야츠, 나가사, 나가이, 지소쿠, 이조, 이카, 우고쿠, 히로이, 히로사, 바조, 시라베루, 하야쿠, 하야이, 하야이, 소쿠료쿠, 세이카쿠, 시갱, 사가스, 다이지. 저도 좀 버벅대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읽어져야 뭘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거는 내용 어제보다 더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어 자체가 조금 애매한 게 나오긴 하는데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거 진행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시험을 싫어하는 게 그거에 뭐냐면은, 저도 잠깐 그 강의하는 걸 봤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JPT 3급 단원이 2급 단원, 1급 단원이, 물론 시험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걸 따야 되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시험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내공을 쌓는 게 낫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저희가 10몇 년을 공부를 했죠. 저는 엄청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 먹어서 하진 않았겠지만,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초식 동물, 여기 육식 동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초식 동물, 육식 동물을 알죠. 근데 영어를 10년 넘게 한 사람들한테도 초식 동물이 뭐냐, 육식 동물이 뭐냐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근데 그게 어려운 단어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초등학교 1, 2학년이 알 정도면 되게 쉬운 단어인데 영어 단어로 보면 되게 어려운 단어로 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안 나오고, 요즘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단어가 안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게 초급 단어니 고급 단어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발전소 이러면 발전소 웬만한 초등학생 정도면 발전소 알잖아요. 전기 만드는 데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단어를 굳이 쉽네 어렵네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하시는 게 내공을 쌓는 데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오늘 중에서 말씀드릴 거는 여기 홋카이도 있죠. 홋카이도. 이것도 발음이 이게 말씀드린 요거 발음 있죠. 홋카이도. 그래서 이게 깁니다. 홋카이도. 저도 옛날에 그냥 일본어 배우고 지금 홋카이도 그랬는데 홋카이도가 아니라 홋카이도가 되겠죠. 홋카이도. 이게 보면은 저도 일본어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보면 토도 흑갱 그래가지고 도쿄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홋카이도가 있고 교토후, 그다음에 오사카후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갱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걸 그냥 한번 이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도 흑갱 그래가지고 토도 흑갱. 그럼 이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토도 흑갱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제도 나왔지만 오코루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사예요. 자동사. 오코루, 일어나다. 근데 이게 약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다 그럴 때 오코루 그러고, 타동사 같은 경우는 오코스입니다. 오코스. 어제도 루 앞에가 아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자동사가 많고, 에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타동사가 많다고 그랬죠. 근데 또 스로 끝나는 경우에는 타동사가 많습니다. 많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많다, 소우데스입니다. 소우데스, 전문의 소우데스 아시죠? 그래서 다른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오사카 그쪽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게 어제도 강의했던 거지만, 그 지상, 그럼 보통은 땅 지자 요게 치 발음이 나요. 치 발음. 치조 그러면 지상이고, 치가 그러면은 지하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신, 이렇게 되면 지신 또는 지신. 근데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진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신, 예? 여기 그런 다릅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이건 야후에서 찾아보니까 회사 이름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면은
카리옥구, 그다음에 후리옥구, 그다음에 갱시리옥구 나왔는데 이제 뭐 본문에 나오는 게 아마 화력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을 지금 안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속력 그럼 속구력구라고 그러죠. 속구력구, 뭐 수리 여기 추리력 그럼 수리력구. 그래서 력구가 어떤 저기 앞에 있는 단어랑 합쳐지면 이 힘력자가 대부분 력구 발음이에요. 력구. 그러니까 그리고 불은 카고 그래서 카력구 그러면은 화력이고 갱시력구 그러면은 원자력이고 후력구 그러면은 선풍기는 샘풍기인데 제가 헷갈렸네. 풍력 그러면은 후력구가 됩니다. 후력구. 적어도 우리가 화력 발전, 풍력 발전, 뭐 원자력 발전 다 아니까 이런 건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참고로 제가 이 갱시력구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번에 제가 혼자 공부할 때 뉴스 기사에 나왔던 거라 이미 알고 있던 단어였는데 여기 또 나오더라고요. 또 나오진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시는 게 당연히 이게 뭐 모르겠어요. 3급, 2급, 1급에 나오냐 그걸 따지지 마시고 원자력 그러면은 뭐 초등학교 몇 학년이면 알걸요 원자력? 그러니까 뭐 그냥 당연히 알아두시는 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그러면 하츠댕쇼 이것도 어제 바쇼 했었죠. 바쇼도 여기가 짧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츠댕쇼 그러면은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그리고 이지방은 이게 뭐 명사로는 1번 1등 뭐 이렇게 하지만 뭐 부사로는 가장 제일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이것도 어제 했었죠. 토마루 토메루 이건 멈추다 세우다라서 자동사 타동사 어제 했었고 이 마에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간적으로 앞에 있는 것도 마에고 예를 들어 뭐 역 앞이다 어쩌고 할 때도 마에를 쓰고 그러면 뭐 그거 반대되는 뭐 공간적으로 뒤에 있는 건 우시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근데 우시로나 이런 걸 사전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뭐 물리적 공간이다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보통 그냥 위치적으로 해서 앞뒤로 할 때는 마에 우시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뒤후자인데 뒤후자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뭐냐면 우시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앞도라고 쓰기도 하고 어떨 땐 고가 됐다가 어떤 코가 됐다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데 어제 그 다이 뭐 이런 거로 쓰이는 큰 대자도 했었죠. 이것도 엄청 많이 쓰여요. 뭐 이게 읽을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면 이거를 뭐로 읽어야 될지 애매하죠. 그래가지고 여기 책이나 이런 거, 특히 여기 기사나 이런 걸 많이 읽어가지고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뭐 소노아토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 이런 뜻인데 여기 제가 이걸 써놨으니까 이걸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사건이 뭐 어떤 사건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후에 시간을 폭넓게 뭐 가리키는 표현이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소노아토 뭐 이런 것들도 뭐 저는 명탐정 코난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뭐 소노아토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건 다 읽어보시면 될 거고 이 댕은 아까 여기 나왔었죠. 하츠댕쇼 그래서 아 이게 댕으로 읽는구나. 이게 제일 끝에 요 간단한 요 한자에 대해서 뭐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때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댕기 그러면은 전기입니다. 전기 뭐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오오키나가 나왔는데 이것 저도 좀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뭐냐면 오오키 이도 있는데 왜 오오키나 그러지? 그래서 오오키나랑 오오키랑 무슨 차이인가 이렇게 저도 본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뭐 독학을 하다 보니까 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찾아봤죠. 그래서 야후 저 배나고 이런 데 찾아보니까 거기 답을 해놓은 게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 애는 아닌 거고 중국 사람을 가르치는데 일본어를 가르치는데 거기서 이 질문을 했나 봐요. 오오끼랑 오오끼나랑 어떻게 다르냐고. 근데 일본어도 뭐 문법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쓴 건데 그걸 막상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도 예를 들어 뭐 어떤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하지 어머나 세계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누가 왜 세상을 쓰냐 세계를 안 쓰면 대답할 말이 없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답을 못 하는데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젠체한다 이럴 때는 큰 얼굴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고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죠. 예를 들어 뭐 오끼나 구찌요 뭐 끼꾸 그래가지고 이건 뭐 큰 소리 치다 이런 얘기고 이건 세화라는 거는 이게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 그러니까 좀 넓게 돌봐준다는 얘기죠. 아 요거 하나가 틀렸네. 그러니까 자기가 안 껴도 되는 건데 괜히 뭐 이상한 자기가 관련된 일도 아닌 것들 끼어든다 이럴 때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오기나 오세와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거를 외우시라고 제가 쓴 건 아니고 이런 표현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옥기는 추상적인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표현에 예를 들어 평화 유지는 중대한 문제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는 건데 거기 그 답변을 달아놓은 분이 하는 말이 처음에 그런 의문을 갖는 건 좋은데 일단 공부를 쭉 계속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도 똑같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하면은 일단 그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어머나 세상을 외워놓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머나 세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사람한테 왜 세상을 쓰냐? 그럼 똑같죠.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쓰니까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냥 하시면 되고요. 우리 몇 호기 할 때 이걸 붙여서 얘기하죠. 고옥기입니다. 고옥기. 이것도 깁니다. 고옥기. 그리고 신옥기 그러면 신고옥기 그러는데 그건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고옥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제 하지메로 하지마로 이런 걸 했었는데 여기 하다 보니까 문법상 그러니까 제가 배우는 책에는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별건 아니고 여기 단어가 또 나왔죠. 연용형. 어제는 연체형이라는 거 나왔는데 이게 또 연용형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문법 관련된 용어를 싫어하는 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말을 써놔요. 그럼 이게 전혀 뭐 필요하지 않은 말인데도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좀 피곤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제는 체언이었죠. 체언이 뭐냐면 body라고 그러잖아요. body, 몸체자를 쓰니까. 그러니까 body가 있으려면 명사가 있어야 되는 명사. 그러니까 연체형은 명사에 붙는 형이라는 거고 요 용은 쓸 용자죠. 쓸 용자. 그러니까 결국은 서술어, 동사 같은 거 그거에 이어서 쓸 때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보면 하지메루가 동사죠. 동사. 이 동사에다가 어떤 거 동사를 붙여가지고 연용형을 만든다 이런 예를 보겠습니다. 뭐 쉬워요. 별게 아니고 우곡구가 아까 움직이다 했죠. 우곡구 움직이다. 근데 이거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은 이 앞에다 마스형을 쓰라는 거. 마스형을 우곡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도 강의를 드렸지만 어떤 동사에 마스형을 만들면 명사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 똑같아요 이거. 우리말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죠. 움직이기가 이게 명사예요 아니에요? 명사잖아요. 명사. 동사는 움직이다고.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럼 주어니까 주어 앞에는 명사가 와야 되지.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움직이기가 명사의 명사. 그러면 명사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 동사에 여기 이어줄 때 하지메루에 이어줄 때 명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렵게 그냥 연용형 그랬는데 그냥 마스형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배운 적 없어요 이 문법. 근데 문법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하여간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기가 걷기 시작한다 그러면 걷기가 아루꾸거든요. 아루꾸. 그럼 이것도 마스형이 아루끼죠. 아루끼 하지메루 뭐 이렇게 하면 걷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터비는 보시면 되고 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들 직장가랄 거예요. 고들 직장. 그러니까 구부러져 있고 이런 것들을 핀다 이런 뜻이니까 고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휘어 있는 거는 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근데 뭐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 놓는 거 좋은 거고. 그래서 뭐 영어 표현이긴 하지만 뭐 I'm straight 그러면은 뭐 나는 호모가 아니다 이럴 때 I'm straight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뭐 동성애 이런 것들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I'm straight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았다. 나는 제대로 펴져 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호모가 아니다 이럴 때 I'm straight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젠 이건 뭐 하면 되고 요거는 문법 시간에 많이 나오죠. 니 나루 모모가 되다. 이 나루가 모모가 되다에 되다. 그럼 뭐 쉽죠. 뭐 선생님이 되다 그러면 센세이 니 나루 이렇게 되고 안젠 니 나루 그러면은 안전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니 나루 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탐에는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한자를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안 찾아보실까봐. 근데 이게 벌써 보면 이게 글자가 좀 지저분하게 생겼죠. 그럼 일본 애들도 별로 쓰기 싫은지 기사나 이런 데 보면은 이 글자로 안 나오고 그냥 탐해로 쓰더라고요. 탐해. 근데 탐해가 그 한자를 찾아보면 뭐뭐 하다, 뭐뭐 위하다 이런 뜻이니까 위하다니까 탐해가 위함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요거는 그냥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제가 한번 써놨는데 중국어는 인웨이 그러면 뭐뭐 때문에 인웨이 뭐뭐 때문에 요게 근데 간체죠. 간체자. 요게 뭐냐면 요 위자. 그렇기 때문에 인웨이 그럼 이것도 뭐뭐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탐해가 위함 또는 뭐뭐 때문에가 된다는 거 아실 거고 쭈꾸르 고토가 됐기로 이거 어제 했었죠. 어제는 뭐 사가스 고토가 됐기로 그랬죠. 뭐 찾는 것이 뭐 가능하다 어쩌고 해가지고 뭐 이건 어제 했던 거기 때문에 쉬우실 거고 교냉 이런 건 이것도 마찬가지 뭐 발음 항상 중심 이게 짧습니다. 짧아요. 그러니까 교냉 그러면 교냉이 아니에요. 교냉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요리는 뭐 기본적인 문법책에서 많이 배우셨죠. 뭐 비교 할 때
예를 들어 뭐 후지산은 뭐 백두산 요리 뭐 이렇게 해서 더 높다 어쩌고 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요리.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배우셨겠지만 오이 이런 게 많다는 건데 형용사인데 이걸 부사로 만들어주려면 오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를 꾸로 바꿔주죠. 그래가지고 많이 쓰는 표현이 형용사의 경우는 이 끝에 이를 꾸로 바꾸고 나로를 붙이면 뭐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핸드폰이나 뭐 PDA나 이런 것들 할 때 뭐 여기를 누르면 뭐 문자가 커져요 어쩌고 하면은 코코 오스도 모지가 오기꾸 나리마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건 제가 외웠던 표현입니다. 옛날에 다른 책이 제가 공부할 게 없어가지고 그때 보다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머리에 남아있네. 여기를 누르면 글자가 커집니다. 코코 오스도 모지가 오기구 나리마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읽다 보면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이렇게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한자를 가르치고 그러시려고는 안 되지만 여기에 보면 한자가 저번에 아메가 뭐 후루 뭐 이런 거 막 표현했었죠. 그래가지고 아메 이거 비에 관련된 거 이게 부수예요. 부수. 한자의 부수는 아시죠?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 이게 들어가 가지고 만드는 글자를 한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일단 기본만 알면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올 때마다 이게 비랑 관계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우자는 아메 이거 아실 거고 이거 눈은 육기죠. 육기. 이게 왜 육기냐면 요 밑에 요거 비우자 밑에 요거 표현 등에 이게 뭐 돼지머리 개짱가 뭐 그래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사람 손이에요. 사람 손 모양. 그러면 비가 눈이 돼서 내려오면 사람들 애들도 그렇고 뛰어나가서 막 잡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눈이에요. 눈. 그다음에 이거는 비가 오기 전에 꽝꽝꽝 어쩌고 하면서 이제 번개가 치죠. 근데 번개 같은 경우에 뭐 모양새가 되게 이렇게 좀 뭐 규칙적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치고 저기서도 그러면 좀 찌그러져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끄트머리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러니까 불규칙한 그런 모양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랑 관계된 건데 번개 전자가 되죠. 그래서 이거 하나로만 쓰는 거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못 찾겠고 그냥 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묘구랬죠. 묘구 읽으면은 냉묘구죠. 냉묘구 쉽죠. 냉묘구. 그 다음에 이건 글자가 어떻게 된 거냐면 비우자에도 이 밑에 글자가 이를 운자예요. 이를 운자. 그러니까 이 소리 자체는 우리말로 볼 때 소리 자체는 운으로 읽고 요 밑에 걸 따가지고 운으로 읽고 뜻 자체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요 위에 비가 있잖아요. 그럼 비구름 그럴 때 비는 그 구름 위에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구름 운자가 되면 구름 운자. 그래서 쿠모 그럽니다. 쿠모. 요 정도만 아시면은 일단 비우자가 나오게 될 때 다음부터는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글자가 됐는지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것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문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거보단 제가 보기엔 좀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 좀 읽어보시고 꼭 1시간 걸리더라고 1시간. 그러니까 목도 아프고 모르게 저도 이해는 하는데 뭐 쉽게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저 중국어 3개월밖에 안 했어도 그 당시에 진짜 미친 듯이 막 뭐 하여간 했어요. 소리 내서 하고. 그래서 지금 뭐 한 4년 이렇게 지났는데 중국 문헌을 보게 되면 물론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뭐 간체자 이런 걸 다 까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석이 해도 가끔씩 이렇게 아는 표현들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이 다음에 혹시라도 어느 분 뭐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일본어를 잘해 놓으시면 중국어는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건 딴소리긴 하지만 성조 어쩌고저쩌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하시면 이건 그냥 일반 유저의 경우입니다. 뭐냐면 내가 뭐 중국어를 해가지고 강사라든지 해서 뭐 성조도 멋있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꽝이고 성조 무시하면 중국어는 3개월이면 됩니다. 3개월. 중국어 어법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면 그냥 다 배워요.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 중국어. 성조만 무시하면. 그리고 제가 성조 무시하고 중국 마트 가서도 한번 써보고 했는데 뭐 슈아카 하고 하면 뭐 중국어 잘한다 그러지 뭐 너 성조가 틀렸네 이런 얘기 전혀 안 하니까 일본어 많이 해놓으시고 일본어만 해놓으시면 중국은 껌으로 먹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끝나고 항상 단어나 이런 거 정리 이렇게 열심히 읽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10번 이상씩 읽으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